송갑성 의원 등 민주당 12명 의원이 전신납북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6.1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식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민 이사장님의 인사말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회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1951년 8월 초대가족회가 결성돼서 전쟁 중부터 납북된 가족의 구출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60년에 아무 성과 없이 활동을 멈추게 됐고요. 2000년 남북정상 회담을 열 때 저희들은 납북된 가족의 생사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으로 전체 가족회를 체결서 했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입법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17년에 전쟁 납북 피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했고 기념관 건립을 마친 것은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쟁 납북 피해 가족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휴전회담에서 실향사민으로 병합되어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한 전쟁 납북자 문제를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앞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쟁 납북자라는 용어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휴전회담과 또 적십자사 양쪽에 구체적 적십자사의 도움을 얻어서 또 그러니까 소식을 안부 탐지를 물었을 때도 실향사면을 했기 때문에 다 성공하지 못했고 지난 이산가족 상봉 문제로 저희 문제를 다루겠다고 그랬을 때도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납북자라는 용어를 남북회담에서 거론해 주시기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공식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3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신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까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송갑석 의원에게 저희들은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과 그리고 70년이 다 되도록 고통받는 납북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그리고 의원직을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조용히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송갑석을 비롯한 12명의 공동 발의한 의원들 전원이 법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2명의 소속 의원들이 전신납북 희생자와 피해 가족 그리고 가족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하여 그분들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에 책임지고 저희 전쟁 납북자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것도 요청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이해찬 당대표가 방북을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면 전쟁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여 북한으로부터 시인 사과를 받고 생사간의 송화의 물꼬를
진다면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전신납북자 문제 해결에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 8월 13일부터 지금 한 달간 저희가 법안 철회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한 간단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과 거의 이제 딱 한 달이 돼가는데요. 법안이 발의된 것을 저희 납북자 가족회가 의안 점포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도태우 변호사님의 대리 위임에서 망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당일 그 다음 날 고소를 했습니다. 가족회는 3차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가졌는데요. 8월 23일, 31일 그리고 9월 7일 가족회 회원들 100여 명과 또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발의한 의원들과 소속 정당을 규탄하는 대국민 집회를 개최해서 성료했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전신납북 피해 가족 구성원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고요. 가족회는 9월 5일자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안을 당장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는 광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또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송갑석 의원과 12명 공동 발의의원들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을 개별 방문해서 전신납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전달했고요. 또한 납치 범죄 증거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했고요. 각 의원실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 발의의원 대부분이 철회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9월 11일 동법안이 공식 철회된 것을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법안을 발의해서 전신납북자는 물론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송갑석 의원은 공식적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에 송갑석 의원이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신납북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명서 낭독 가족회 이상해 이사님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신납북 피해자에 사죄하고 남북회담에서 납북 문제 공식 제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납북자를 실종대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가 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 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펼쳐 전신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전신납북자 가족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송갑석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 송갑석 의원 및 공동발의의원 항의 방문과 일간지 광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3차례에 걸친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공동발의의원 대부분은 철회 의사를 밝혔고 9월 11일 법안이 발의된 한 달여 만에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송갑석 의원은 전신납북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또 이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그리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사과나 입장 표명 한마디 없다. 이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하고 아나무인격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특히 이해찬 당대표가 나서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전시 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 전쟁 당시 북한 정권이 사전계획하에 납북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자행한 납치 범죄의 민간인 희생자다. 그 규모는 무려 10만여에 달한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통제국, 내무부, 치안국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 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그러나 북한의 납치 범죄 부인으로 전시 납북 사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9월 18일부터 20일 예정된 남북회담은 전시 납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자국의 국민들이 북한 납치 범죄에 희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제3차 남북회담에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전시 납북 범죄를 시인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 납북 피해자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 등 70년 전시 납북 피해 가족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종전선언의 선결 과제로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전시 납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등 인권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전시 납북 피해 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시 납북 피해자와 국민에 사죄하라.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 납북 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시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9월 남북회담에서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의료의 김현준인데요. 질문인데 첫 번째 세 가지 질문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송갑석 의원을 고소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고소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보수단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납북 인사가족협의회가. 근데 정확히 이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정부하고 지금 이 일의 추진이나 어떤 협의에 관해서 잘 진행되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 세 가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좀. 예, 송갑석 의원을 고소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처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 예.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14일 날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수임해서요. 그래서 변호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어디에 배정된 것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안부 쪽으로 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직 출석해서 뭐 이런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보수단체 정말 이상해요. 저희는 보수단체가 아니고 인권단체고 피해가족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사를 쓰실 때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와 이 대북 협상, 남북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주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묵살되어 왔고요. 전쟁 납북자가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전쟁 납북자의 존재를 은폐하는데 동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 그거를 계속 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뭔지 소식을 모르게 된 자들 지난번에 2002년 9월 8일인가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전쟁 중 소식을 모르게 된 자들의 생사와 소식을 알아주기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합의만 계속했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산가족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흐지부지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납북자라는 용어는 범죄성이 들어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포기하면 우리는 송환 받을 수도 없고요. 저희 문제는 없는 문제가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취하실 생각은 있으실까요? 송갑석 의원. 송갑석은 실종자로 하자고. 취하. 어저께 아니요. 저희는 아직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거든요. 공식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취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저희는 의원 사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